안녕하세요 아우라 M입니다. 막 약사 유튜버 분들이 올리신 돈키호테 추천템 막 50개, 60개 보고 리스트 정리하고 이제 명품 쇼핑할 땐 한국 정가랑 일본 정가에서 텍스 리폼 받았을 때 얼마큼도 저렴한지 엑셀 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뽑아서 쇼핑했는데도 이번에 돈키호테 가서 한 100만 원 썼거든요. 막 동전 파스 이런 뻔한 거 말고 진짜 성공한 쇼핑 아이템들만 추려서 일본 쇼핑 추천템 리스트 정리해봤습니다. 패션, 뷰티, 의약품, 식료품 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션. 패션도 이제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명품 주얼리 브랜드, 그리고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처럼 일본 라이센스 브랜드, 그리고 슈프림 같은 스트릿 브랜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명품 브랜드부터 정리를 해보면 엔저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명품 브랜드에서 엔화 정가 자체를 올려버린 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요 브랜드 정도면 아직까진 해자더라 싶은 거. 일단 시내에 있는 되게 유명한 체인 백화점들은 대부분 5% 추가 할인이 되는 게스트 카드 발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썼을 때 일단 난 가방을 사겠다 한다면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게 프라다랑 구찌가 10%대 후반, 그리고 로에베랑 디올이 10% 중반, 셀린이랑 생로랑은 10%대 초반 할인율입니다. 확실히 셀린 일본 정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메리트가 없어졌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뭐 세관식고 다 하면 10% 언더까지 빠집니다. 특히 남성 의류는 가격이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도 루이비통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는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 10% 후반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방보단 살만했다. 근데 예상 외로 할인율이 높았던 게 에르메스 시계 18%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H아워 같은 거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가서 사시는 거 추천. 그리고 좀 걔랑 연결을 해서 최근에 일본이 명품 주얼리가 되게 저렴하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유명 브랜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보다 한 10%에서 한 13% 정도 저렴했다.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사는 걸 추천. 제가 얼마 전에 그 350만 원짜리 부쉐론 콰트로링 170만 원대에 구매한 거 영상 올려놨으니까 주얼리 사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라이센스 브랜드인 뭐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그 외에 뭐 이제 일본 토종 브랜드인 뭐 꼼데가르소, 뭐 니들스, 휴먼메이드, 미하라 야스히로 이런 건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그래서 매장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상품의 재고가 있다 한다면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5% 게스트 카드 추가 할인이 되는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뭐 스투시, 슈프림 이런 이제 스트릿 브랜드도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확실히 예전에는 저렴했거든요. 근데 막 작년에 일본 정가 자체를 막 20%씩 이상 올리면서 이제 한국보다 더 비싸졌어요. 제가 작년인가 LA 갔을 때 그 슈프림 매장에서 패딩 2개 사와가지고 크림에다가 팔면서 비행기값 이상을 벌어서 이번에도 슈프림 가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대기를 해가지고 입장을 했는데 텍스 리펀 받은 금액보다 한국 크림에서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더 쌌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 같은 메리트는 없어졌기 때문에 꼭 현지에서 크림 접속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뷰티 제품인데 일본 현지 향수 브랜드랑 돈키호테 화장품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통 여행을 가면 그 현지 향수 브랜드들을 꼭 하나씩 사오는 편이거든요. 한국에선 외국인들한테 템버린즈가 되게 유명한 것처럼 일본에도 유명한 현지 향수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시로. 성수에도 이제 시로 매장이 생겼고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일본이랑 크게 나지 않아서 굳이 일본까지 가서 시로 매장을 갈 이유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입소문이 슬슬 나고 있는 게 이제 리토라는 브랜드인데 매장은 되게 모던하고 감각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향기를 다 맡아봤는데 대체 어떤 옷이랑 좀 입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뜻 구매는 못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브랜드는 무하라는 브랜드고요. 여기 향들이 훨씬 좀 웨어러블하면서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향초가 많았어요. 되게 매장도 예쁘고 패키지도 예뻐가지고 그냥 기념품 삼아 한두 가지 용량별로 사오기 괜찮았다. 그리고 이 두 브랜드 외에도 그 일본 백화점 가면 1층에 일본 현지 향수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백화점 1층 가셔서 좀 새로운 향들을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돈키호테에서 구매해야 하는 화장품들. 첫 번째는 아누아 아젤라익 시리즈. 아누아는 한국 브랜드고 올영에서도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트러블 치료에 좋은 아젤라익산이라는 성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의약품에만 넣게 되어 있고 화장품에는 못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이걸 화장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 그리고 세럼, 마스크팩, 저처럼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테스트 삼아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비오레의 선 미스트. 유독 이상하게 이런 미스트 타입은 한국에서 잘 만든 게 거의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의 그 화학적인 약품 냄새, 그리고 얘가 흡수되고 나면 광택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난 좀 향에 민감하다,
혹은 번들거려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지성이신 분들은 패스. 세 번째는 아파가드 세레나 치약. 이거는 이제 치과의사 유튜버분이 되게 일본에서 파는 여러 가지 치약들 성분 분석하시고 나서 추천해 주신 제품이라 저도 이제 믿고 구매를 했고, 미백은 당연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나노 입자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성분. 그게 이제 치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라서 막 치아에 미세한 상처가 났다 그럴 때 이 성분들이 들어가서 걔를 좀 회복시켜주는 원리고요. 네 번째는 시오노기 RDHP 크림. 얘는 다른 약사 유튜버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했고, 우리 막 건조하고 자극받았을 때 비판템 연고 많이 바르는데 걔 상위 호환 버전. 얘는 뭐 화장품이라기보다는 건조한 피부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2등급 의약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헤파린 유사물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판테놀, 글리시리진산 이런 게 들어있어서 보습, 장벽 개선, 진정, 항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된다. 그래서 막 너무 건조해지고 막 빨개지고 아프다 그럴 때 바르면 진짜 즉각적으로 괜찮아지는 응급처치용 크림입니다. 다만 이제 얘가 크림이다 보니까 조금 꾸덕한데 좀 라이트한 사용감을 원한다 할 때 추천하는 게 이 힐마이드 로션. 얘도 RDHP 크림과 동일하게 2등급 의약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헤파린 유사물질의 함량은 동일한데 훨씬 물처럼 묽기 때문에 좀 마무리감이 산뜻해졌으면 좋겠다, 혹은 좀 넓은 부위에 쉽게 펴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근데 이거 둘 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처럼 아침 저녁 바르는 건 추천. 증상이 조금 심해졌을 때 화장품에 섞어 바르거나 이것만 소량 쓰세요. 자, 다음은 그린벨 손톱깎이. 네, 뭐 손톱깎이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저도 샀는데 써보니까 다르긴 달랐다.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싹 절삭이 되면서 튀지 않고 여기 안에 잘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좀 뭔가 덜 날카롭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돈키호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일단 안약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추천할 만한 거 딱 2개. 바로 로토라는 회사에서 나온 골드 40과 리세. 이건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나와줬던 그 안과 의사 친구가 직접 성분 보고 추천해주는 약이고요. 골드 40은 30대, 40대, 50대들을 위한 눈 항산화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좋은 성분들을 다 때려 넣은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충혈 제거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시로 넣는 건 별로고, 그냥 가끔가다 눈이 좀 침침하다, 오늘 눈이 피곤하다 그럴 때 넣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쓰는 용으로 추천한 게 그 핑크 색깔 리세. 보통 이런 안약들은 렌즈 끼고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얘는 렌즈를 끼고 넣어도 되고 또 매일매일 수시로 자주 넣어도 부담이 없는 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추천하는 건 독활 갈근탕. 원래 이제 30대가 지나면 막 재채기 하다가도 담 열리고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관절, 근육 이런 거 풀어주는 약인데, 자, 한국에서는 한의원 가야 겨우 이제 처방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재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에도 좋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있다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인데, 중요한 건 이건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못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이제 피로에 쩔어있는 우리 현대인이라면 먹어야 되는 헤파리제 플러스 2. 얘는 이제 피로 회복제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먹는 피로 회복제라고 하면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밀크시슬이 주성분인데, 얘는 실제 동물 간에서 추출한 간장 수액물이 주성분이고, 이 성분이 일본 특허예요. 그리고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밀크시슬보다 이 간장 수액물의 그 피로 회복 효과가 더 좋고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추천하는 건 아레지온 20. 우리 또 이제 동년배들은 다들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계절 바뀔 때마다 막 눈물 콧물하고 막 재채기 엄청 시달리는데, 그거 먹으면 5분 이내로 뭐 재채기 눈물 콧물 다 사라지는데 일단 졸리지 않고요. 한 알 먹으면 24시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나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또 너무 뻔한 템이고 오래된 스테디셀러긴 하지만, 저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거나 위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카베진 알파. 한국에서도 이 카베진 알파를 팔긴 하지만 함량과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시는 거 추천. 그리고 또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제도 달고 사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거 이제 또 일본 국민 소화제인 오타이산. 뭐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는데 저는 가루약이 더 좋았고, 가루약도 큰 통에 들은 게 있고 한 포씩 낮게 포장된 게 있는데 저는 이 낮게 포장된 걸 주로 사요. 그래야 밖에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무조건 사는 게 이 호빵냉 모기 패치. 이거 딱 붙여주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종합 감기약 중에 제일 효과가 빠르고 좋았던 게 이제 파브론 골드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선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의 반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한두 통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오다가 세관에 걸리면 벌금 내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진통제로 많이들 사오셨던 이브 제품들도 반입 금지가 됐는데, 이브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3샷 프리미엄, 얘는 이제 마약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구매해 오셔도 됩니다. 그 3샷 프리미엄 제품이 이제 이부프로펜이랑 아세트아미노펜 두 가지를 합쳐놓은 복합 제제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와볼만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료품, 돈키호테, 편의점, 공항 간식으로 나눠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우선 돈키호테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이런 마크가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돈키호테 자체 브랜드 상품인데, 이게 그 일본 이곳저곳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다 카피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일단 얘는 라유라고 하는 되게 매콤한 양념장이에요. 그 맨밥에 이거 비벼 먹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참기름 향이 확 나면서 매콤하면서 동시에 여기 안에 바삭바삭한 마늘튀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는 그 식감까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사시는 게 요거 원터치 타마고 카케. 진짜 옛날에는 그 간장을 사왔잖아요. 얘는 아예 그 간장에 계란까지 합쳐놔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쭉 짜서 비벼 먹기만 하면 돼요. 다만 좀 간이 세서 밥 양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넣으시면 안 되고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넣고 비비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뭐 요 라유처럼 살짝 그 바삭바삭 좀 씹히는 느낌을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마늘 참깨, 깨랑 마늘 후레이크를 섞어둔 건데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밥에도 요것만 뿌려서 먹어봤는데 얘도 간이 살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곁들여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에서 한창 유행이었던 게 빵에 발라 먹는 스프레드. 바삭바삭해지면서 엄청 맛있어지는 약간 진짜 마법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 그 돈키호테 그 자체 브랜드에도 고구마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진짜 강력 추천. 너무 맛있고, 스프레드의 원조는 칼디라는 식료품 매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칼디에도 되게 스프레드 종류가 많은데 되게 종류별로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사왔었거든요. 제일 맛있었던 거 순위를 따지면 1순위는 칼디의 퀴나망, 2위가 돈키호테 고구마, 3위가 칼디의 카레 고로케 맛. 그리고 제가 돈키호테 가서 구매했던 간식들 중에 첫날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가서 재구매한 게 딱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허쉬 녹차 모찌 초코. 겉에는 쫀득쫀득한 모찌가 있고 안에는 초콜릿 잼이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딸기 맛, 초코 맛, 녹차 맛 이렇게 3가지였는데, 첫날 가서 3가지 맛 다 사서 숙소에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입맛에 맞는 걸 나중에 재구매하시는 걸 추천. 그리고 난 치즈 덕후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크 크리미 치즈. 얘는 제가 진짜 태어나서 먹어본 치즈 맛 과자 중에 원탑입니다. 꾸덕한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작게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살짝 건조시키는 느낌. 그래도 막 퍽퍽하지도 않아요. 좀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키지가 좀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고가 은근히 없어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 부르봉 제이타쿠 루망도. 겹겹이 쌓아 만든 그 크레페 과자 위에 코팅을 한 건데 과자 반 고기 반 느낌으로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일반 라인이랑 프리미엄 라인이 있어요. 프리미엄 라인이 일단 숙성 버터를 썼고 코팅이 2배라서 조금 더 맛있는데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미엄 중에서도 이 보라 색깔 패키지에 들어있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난 맥주 안주가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호젠지 아라레 완전 강력 추천. 고급 호텔 숙박권이 공짜로 생겨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바를 갔는데 기본 안주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버분한테 어디 거냐 사가고 싶다 했더니 친절하게 메모지에 호젠지 아라레에 가서 이 과자를 사세요 적어주셨어요. 검색해보니까 오사카 도톤보리에 단독 매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새우 과자, 하나는 와사비 과자인데 둘 다 맛있긴 한데 새우 과자는 이제 계속 먹으면 약간 물리는데 이 와사비 과자가 진짜 물리지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 사이즈 되게 다양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에 나눠줄 과자를 찾는데 좀 뻔하지 않은 걸 사고 싶다 하시면 이 호젠지 아라레 과자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어본 것 중에 이건 진짜 맛있었다, 이건 진짜 한국에서 직구해서 먹고 싶다 싶었던 게 가루비의 후추 감자칩. 며칠 연속으로 맥주 먹을 때마다 사다 먹었어요. 이 후추 맛이 그냥 그 오뚜기 후추 맛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라인더에 넣어서 가는 통후추 있죠. 되게 비싼 고급 통후추 맛이에요. 중독성 있는 맛이니까 꼭 사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중에서는 몽코탄멘 나카모토. 이게 그 도쿄에 있는 되게 유명한 매운 라면집이랑 이제 세븐일레븐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마파두부의 매운 된장 국물로 만든 라면인데 진짜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 적절한 맵기 강도인데 감칠맛까지 있어서 진짜 추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공항에서 선물용 과자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제가 일본 어느 지역을 가나 항상 공항에서 사는 건 이 시로이 코이비토 고급
후쿠다스 같은 건데 이 겉에 있는 과자가 막 퍽퍽하고 메말라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바삭바삭한 그 크런치한 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블랙 밀크 초콜릿 있는 게 있고 화이트 초콜릿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그냥 화이트 초콜릿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주변 선물로 이거 사가기 또 이제 너무 좀 식상하고 뻔한데 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갔던 친구 추천으로 산 건데 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뉴욕 퍼펙트 치즈. 이게 뭐 도쿄 브랜드라고 하는데 왜 이제 이름 뉴욕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그 사브레 쿠키 안에 치즈가 덩어리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짠 좋아하시면 추천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부셔져가지고 선물용으로 구매해 오시는 거라면 되게 조심히 잘 모셔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위스키 같은 주류 구매하실 분들 무조건 빅카메라 가시면 됩니다. 제가 조니워커 블루라벨을 구매했는데 일단 돈키호테보다 판매가 자체가 한 7,000엔 정도 더 저렴했고 네이버에 빅카메라 쿠폰 이런 거 검색하면 추가 할인 쿠폰이 더 나오거든요. 한 14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히비키 같은 술을 사고 싶었는데 히비키는 진짜 재고가 잘 없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린 일본 쇼핑템 모음, 오늘 영상도 이로운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이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